그 일 잘해내고도 아무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진짜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40대쯤 되면 슬럼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서 이젠 칭찬도 성장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일 자체가 지겨운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성장감을 느낄 때만 즐겁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입사 초기엔 일이 재밌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도 성장 때문입니다. 계속 레벨업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직장인이 일이 즐거우면 정신질환이다. 학생이 공부가 재밌으면 그건 착각이다. 40대는 루틴을 잘 수행하는 전문가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왜 힘들까요? 잘했는데도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정의. 그 일을 훌륭히 해내고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 성장감 부재 슬럼프 발생.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본업을 루틴처럼 유지하면서 본업 옆에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시도해보세요. 예.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 사내 강연, 후배 멘토링. 아예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기 글쓰기, 콘텐츠 제작, 취미 투자 등. 일은 즐거운 게 아니라 의미로 견디는 것입니다. 이 일이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죠? 그게 바로 보어아웃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가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0대의 슬럼프가 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 번아웃이 아닙니다. 번아웃은 과로와 탈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보어아웃은 너무 익숙한 일의 반복, 성장 없는 루틴에 뇌가 질식하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 많은 분들이 회사도 자기 자신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래봤자 뭐하냐? 누가 알아주긴 하나? 요즘 애들이랑은 대화도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보어아웃은 뇌의 적응 피로입니다. 같은 자극, 같은 일, 뇌가 지루함에 지쳐갑니다. 뇌는 성장을 즐거움으로 착각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아무리 잘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칭찬도 사라지고 일은 기계처럼 반복되죠. 사람은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에 더 저항합니다. 작은 직무 변경, 프로젝트 확장, 이것이 해답입니다. 회사는 지금 조용히 4,550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2,030대를 키울 마스터가 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작은 확장을 스스로 요구하세요. 저 이거도 해볼게요. 대신 이거도 도와주세요. 이 일에 연결되는 프로젝트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후배들 멘토링도 맡겠습니다. 변화를 강요받기 전에 먼저 주도하십시오. 그게 윈윈입니다. 그리고 일 옆의 일을 반드시 시작하세요. 글쓰기, 강연, 공부, 자격증, 콘텐츠 제작, 취미 사업 등. 그 자체가 수익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는 늘 뒤처진 기분이 들까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결과는 늘 비슷할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성격의 구조, 바로 거기에서 갈립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모두와 잘 지내고 정말 이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호성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두고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며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행동을 약속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크게 5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마이너스 외향성, 성실성, 신경증성, 우호성, 개방성. 우호성과 개방성, 이 두 가지가 부자의 성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자 성향의 사람들 특징. 마이너스 우호성은 적당히, 즉 모두와 친하진 않지만 적도 만들지 않음. 마이너스 개방성은 높음, 즉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열려있음. 너무 우호적인 사람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너무 개방적인 사람은 아무 말이나 믿습니다. 반대로 우호성 낮고 개방성 낮은 사람은 고립되고 우호성은 높고 개방성은 낮으면 지역주의, 폐쇄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1단계 감정 약속을 줄이세요. 마이너스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형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런 감정 약속은 배신감만 남깁니다. 2단계 행동 약속으로 전환하세요. 마이너스 10시 전까지 이걸 끝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일은 제 책임입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신뢰도 쌓입니다.
3단계 개방성을 훈련하세요. 마이너스 낯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밀어내지 마세요. 마이너스 이건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하며 정보를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4단계 우호성을 관리하세요. 마이너스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하지만 필요한 관계는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는 일하다가 관 속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은퇴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인생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과 습관, 그게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왜 돈은 남지 않을까요? 회사에 충성했는데 왜 불안은 더 커질까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수는 20만 명대 초반. 제가 태어날 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해도 우리는 8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어떻게 살아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할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동을 약속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행동을 약속하는 조직은 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9시 일부는 9시가 아니다. 마이너스 쓰레기는 보는 사람이 먼저 줍는다. 모두 행동 약속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우호성과 개방성, 성격의 두 축이 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이너스 너무 착해도 안 되고 너무 다쳐도 안 됩니다. 테슬라의 안티 핸드북이 대표적입니다. 마이너스 보고 라인 무시해도 된다. 마이너스 병가는 없다 영가다. 감정 대신 행동을 약속하는 기업. 인구 감소 은퇴 불가. 마이너스 일본은 이미 75세까지 일합니다. 마이너스 한국은 80세까지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의 시작은 소비의 구조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마이너스 내가 어디서 만족하고 어디서 예민한가? 이걸 알면 소비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1단계 행동 약속 습관 만들기. 마이너스 10시까지 이 일 끝내겠습니다. 마이너스 제가 확인한 건 3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닌 실행을 중심에 둡니다. 2단계 우호성과 개방성의 균형 잡기. 마이너스 너무 착한 사람 되려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모든 말을 다 믿지도 마세요. 마이너스 필요한 사람과만 신뢰를 쌓으세요. 3단계 소비 리듬을 기록해보기. 마이너스 언제 가장 예민한가? 마이너스 어디서 만족을 느끼는가? 돈이 새는 구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장기 노동시대에 맞는 기술 확장. 마이너스 직무 확장을 요구하세요. 마이너스 제가 이 일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스터로 진입할 자격을 가집니다. 연봉이 제 연봉의 10배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불법 주차하고 이 시간 동안 계속 방만 보더군요. 잠깐 연봉이 10배인데 왜 그 이 시간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더 벌어도 더 가졌는데도 늘 불만족스러울까요? 자기만의 부의 기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돈이 많아도 불안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30년째 비즈니스석을 타도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으면 좌절할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타인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욕망도 소비도 자존감도 비교로만 결정됩니다. 부의 자기 정의가 없으면 끝없이 불행해진다. 마이너스 불법 주차한 친구는 이 시간을 즐기지 못했다. 마이너스 돈은 많지만 지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 비교의 욕망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으면 미치는 사람도 있다. 마이너스 반면 나는 비즈니스도 불편하지 않다. 좌석이 아니라 기준이 다를 뿐. 내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정해준다. 마이너스 벤틀리, 벤츠, 소나타 아반떼. 기준이 없으면 끊임없이 상향 욕망. 기준이 있으면 자기 그릇에 맞는 소비. 자기 그릇을 넘는 분은 파괴적이다. 마이너스 그릇이 작다고 나쁜 게 아니다. 마이너스 작은 그릇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든다. 중요한 건 내 그릇에 맞는 부의 운용.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 많이 벌어도 가난해진다. 마이너스 타인의 물건을 욕망해서 사면 결국 내 기준은 사라진다. 마이너스 욕망의 주도권을 내 안에 둬야 진짜 자유가 온다. 1단계 나만의 부 기준을 문장으로 써보기. 나는 주차비를 아깝지 않게 쓸 수 있을 때 부자다. 나는 누굴 따라가지 않고 내 속도로 살 때 부자다. 2단계 비교 기준을 없애는 루틴 만들기. SNS 끊기, 유튜브 광고 안 보기. 소비 결정을 내 만족 기준으로 기록. 3단계 그릇 테스트 해보기. 과소비 지출로 불안해진 적이 있다면? 그건 내 그릇을 넘은 소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욕망의 주도권 되찾기. 자크 라캉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질문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인가? 그릇에 물을 넘치게 붓잖아요. 진짜 힘든 건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닦는 일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내 그릇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그걸 관리하고 감당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채우려 드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할수록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 불안하면 일단 결제부터 누르게 되는 손가락. 이 불안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 예, 있습니다. 단 그것은 돈을 다루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을 다뤄야 합니다. 불안은 행동을 유도한다. 그리고 그 첫 반응이 소비다. 마이너스 군대 입대 전 필요 없는 물건을 다 사게 된다. 마이너스 뇌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행동을 원하고 그 가장 손쉬운 반응이 결제임. 잠을 못 자면 불안은 더 커진다. 마이너스 수면 부족 감정 조절력 저하. 마이너스 충동 소비 악성 결정, 더 큰 후회. 다시 수면의 질 악화 불안 마이너스 소비 악순환. 자기 그릇보다 큰 분은 고통을 부른다. 마이너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그릇 안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마이너스 부의 기준이 없으면 비교만 남고 만족은 사라진다. 훈련되지 않은 부의 자기 정의는 끝없는 갈증을 만든다. 마이너스 나는 어느 정도면 부자다를 정해 못하면 옆 사람만 따라가게 된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짐. 불안할 때 소비 대신 의미 있는 행동을 정해놓자. 마이너스 불안하면 5,000원 저축하기. 마이너스 불안하면 물 마시기, 메모 쓰기. 불안을 소비가 아닌 축적으로 전환. 1단계 내 그릇의 크기 쓰기. 나는 이 정도 소비는 괜찮아. 2 이상이면 불안해진다. 2단계 내 부의 정에 써보기. 이에 주차비를 아깝지 않게 낼 수 있다면 부자다. 불필요한 명품을 사고 싶지 않을 때가 부자다. 3단계 불안한 날 정해진 행동 한 가지 하기. 5,000원 저축. 30분 산책. 무지출 챌린지 하루 성공하기. 4단계 수면 우선주의 실천. 불안을 줄이고 싶다면 돈보다 수면 먼저 챙기기. 불안할수록 결정보다 잠이 먼저. 사람의 그릇은 다 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큰 그릇만 가득하면 전쟁 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그릇이 작아라는 말을 평가로 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릇이 작은 게 아니라 그 그릇을 넘치는 물을 자꾸 붓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불안입니다. 불안하면 자꾸 뭘 해야만 할 것 같죠? 불안하면 카드부터 꺼내게 되고요. 불안하면 현실보다 비교를 먼저 합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어디에 연결짓는가?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불안은 행동을 강요한다. 가장 손쉬운 행동이 소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짐. 불안이 클수록 비교가 잦아진다. 옆 사람보다 못한 나. 나보다 가진 사람은 열등감, 못 가진 사람은 비웃음. 지금 가진 부도 아무 소용 없어짐. 그릇의 크기는 우열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화롭고 나에게 맞는 부를 담으면 그게 진짜 부자. 그릇을 넘는 물은 테이블을 닦는데 에너지 소모된다. 불필요한 감정노동, 자격지심, 관계 스트레스. 결국 감당 못하는 삶 소모적 소비. 부자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정이다. 나는 이 정도면 부자다. 이 기준이 있어야 멈출 수 있다. 1단계 내 불안을 관찰하자. 불안할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쇼핑, 복식, SNS. 2단계 불안을 연결할 루틴 행동 정해두기. 불안하면 물 마시기, 잠자기, 저축하기. 3단계 내 그릇의 크기를 글로 써보자. 이에 주차비 5,000원이 아깝지 않으면 난 부자다. 이에 1년에 책 12권만 사도 만족하면 난 충분하다. 4단계 내 부의 정의를 만들어 놓자. 이에 나는 가족 외식비를 눈치 안 보면 부자다. 정의가 있으면 타인의 삶을 쫓지 않게 된다. 불법 주차한 부자 친구 이야기. 연봉 수억의 친구가 사대문 안에서 불법 주차. 계속 바깥만 쳐다봄. 이유. 주차비 5,000원이 아까워서. 2시간 동안 불안을 소비함. 퍼스트 클래스 vs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더 위로 가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선배. 본인은 비즈니스면 충분하다. 기준의 차이가 행복의 차이. 불안을 방치하면 그건 곧 소비의 핑계가 됩니다. 기준 없는 분은 영원히 옆 사람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릇보다 넘치는 욕망은 괴로움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 나만의 부의 정의를 써보세요. 그리고 불안할 때 연결할 행동 루틴을 하나 만드세요. 그 순간부터 불안은 당신을 쓰러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나는 이럴 때 부자라고 느낀다. 그 정의 하나가
당신의 소비, 비교, 불안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내 감정에 책임지는 행동의 첫 시작입니다.